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이고 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가장 큰 리추얼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.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협상 전문가 류지원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나만의 연말 계획, 내가 어떻게 연말을 보낼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연말이 얼마 안 남았죠? 벌써 12월이고요. 여러분들 한 달 남은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실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업무에 쫓겨서 또 그런 고민을 또 지금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저는 나름대로 연말을 좀 중시하는 편이고요. 한 해를 좀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를 몇 개월 전부터 생각을 하는 편인데, 제 나름대로 연말을 잘 보내는 한 3가지 정도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연말에 저는 먼저 좀 여행을 가는 편입니다. 주로 연말에는 좀 따뜻한 곳으로 가는 편이고요. 1년간 좀 열심히 살면서 긴장됐던 그런 마음도 좀 풀고, 또 애들하고 또 뭐 수영도 하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. 예를 들면 뭐 하와이가 될 수도 있고요. 호주나 뉴질랜드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가까이 방콕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데들이 될 수도 있는데, 올해는 태국으로 갑니다. 태국으로 가서 한 9박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가고요. 제일 마지막 주에 떠나는데 방콕에서 한 4박 5일 정도, 그리고 끄라비라고 하는 태국 방콕에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가면 진짜 너무나 멋진 해변 마을 도시가 있습니다. 이 끄라비는 저희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 중에 한 개고요. 모든 사람들이 하와이는 실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하와이는 다 좋습니다. 그죠? 날씨도 좋고 깨끗하고 쇼핑도 좋고 뭐 비치 말할 것도 없고 섬도 있고. 근데 저는 이 끄라비는 하와이 정도로 좋은데 가성비는 거의 하와이 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끄라비는 뒤쪽으로는 산이 쫙 펼쳐져 있고요. 앞쪽으로는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던 비치의 그 섬들이 진짜 주옥 같은 섬들이 앞에 있어요.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도 되고, 스노클링을 해도 되고, 하루 종일 수영을 해도 되고, 그러다가 뭐 사륜 오토바이 이런 걸 빌려서 산으로 가서 또 트레킹을 해도 되고,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. 그래서 올해는 태국에서 연말을 보낼 생각인데, 제가 태국을 좋아하는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휴양지 하면 저는 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방콕이나 끄라비를 주로 많이 가는데, 첫 번째는 안전합니다. 태국은 안전한 편이고요. 두 번째는 가족들이랑 가기에는 사실 호텔도 중요합니다. 호텔 가성비가 태국은 사실 너무 좋죠. 한 10만 원 후반대나 20만 원 초반대를 빌리면 우리나라 거의 60만 원대, 70만 원대 하는 호텔의 퀄리티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. 태국 음식 맛있죠. 태국 음식뿐만 아니고 방콕 같은 데들은 사실 완전히 인터내셔널한 도시이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손쉽게 먹을 수 있고, 음식점도 레스토랑도 너무 많고요. 그리고 산과 바다, 자연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또 쇼핑도 너무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태국은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고, 특히나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. 그죠? 싸고, 먹을 것도 싸고, 쇼핑하기도 좋고, 또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하면 비행기 티켓 가격도 한 50만 원 언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50만 원도 비싸죠. 싸게 구한다면 3, 40만 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저는 연말에 따뜻한 곳으로, 또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곳으로 태국 방콕이나 끄라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. 가서 뭐 하냐? 또 연말에서 뭐 굳이 어딜 가지 않더라도 내가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중에 한 개가, 연말에 함께 할 책이나 영화들을 미리 좀 준비하는 거 방법일 것 같아요.
평소에 읽을 시간이 없어서 묵혀뒀던 책들, 또 꼭 정주행해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했던 드라마나 영화들, 이런 것들을 좀 꺼내보곤 하는데, 가급적이면 좀 먹고 사니즘에 빠지는 경영경제서보다는 소설책이나 에세이를 주로 저는 연말에는 읽는 편입니다. 연초에는 또 경영경제서들이 좀 읽히는데요. 저는 연말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또 경영경제서에 골몰하고 싶지는 않고, 최근에는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도 잘 안 읽히더라고요. 한참 많이 읽었었는데 비슷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고, 이걸 쫓는 것도 사실은 뭔가 너무 습관화된 것 같아서 올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안 읽고 있습니다. 안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, 소설책이나 에세이, 좀 잔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주로 읽는데, 여러분들의 연말을 위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연말에 좀 어울리는 책을 2권 정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에세이인데요.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에세이죠. 너무나 유명한 에세이고, 미국의 36살의 젊은 의사가 남긴 죽기 전까지 2년간의 기록입니다. 너무너무 뛰어나고 천재 의사였죠. 근데 폐암 4기에 걸립니다. 그러면서 그 판정을 받은 날부터 해서 죽은 날까지,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내가 글을 마무리하거든요. 사실 이 글을 읽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, 또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, 또 한 해를 쭉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, 너무 잘 읽히고요. 너무나 명문입니다. 이 사람이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데 번역도 깔끔해서 여러분들 연말에 한번 읽기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소설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. 아빠의 해방일지. 너무 재밌습니다. 첫 문장부터 재밌습니다.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. 아버지가 죽었다. 저는 소설책의 첫 페이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지. 예를 들면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정 같은 책들은 인간이 달 위를 걸은 것은 그해 1969년이었다. 뭐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, 그게 너무나 강렬하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.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. 근데 이 아빠의 해방일지는 이 정지하 작가라고 하는, 사실 그 업계에서는 워낙 유명한 작가이시기도 하고, 이 매끄럽고도 유머러스한 그 글빨이 너무 잘 읽히고요. 또 스토리 전개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도 한번 그냥 딱 펼치시면 그날 다 읽으시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2권의 책을 여러분들의 연말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고요.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겨울에 볼 드라마를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, 아직도 저는 겨울만 되면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아저씨. 여러분들 보셨나요? 아마 팬들도 워낙 많고, 아저씨는 진짜 대본집이 지금 팔릴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인데, 그 드라마의 주된 배경이 겨울입니다. 그래서 이선균 대기업의 부장, 그리고 함께 취업을 해서 그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아이유가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거기서 그려내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,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, 또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쓰라린 그런 아픔도 느껴지면서도 엄청 따뜻한 그런 드라마인데, 여러분들 겨울에 보시면 실패하지 않는 드라마 중에 한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여행을 가는 편이고, 두 번째는 읽고 싶었던 글이나 책이나 또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편입니다.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이고, 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가장 큰 리추얼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.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.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? 나의 한 해가 괜찮았나? 아니면 좀 실망스러웠나? 이런 부분들을 되짚어보면서 복기를 하는 편인데요. 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항목은 크게 3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나의 대체 불가능성이 100에 가까워졌나? 아니면 0에 가까워졌나를 먼저 떠올려 봅니다.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중요한 커리어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, 그 의사결정이 당신의 대체 불가능성을 더
끌어올리는 결정인지 아니면 더 끌어내리는 결정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지금 예를 들면 40살이다.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. 앞으로 본인이 일해야 되는 시간은 저는 적어도 20년, 30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한 해 더 연봉 20%를 더 받는 것은 생각보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나의 대체 불가능성이 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더 높아졌나. 즉 남들이 보기에 내가 더 대체 불가능해졌나 아니면 대체 불가능성이 떨어졌나. 즉 제품으로 치면 커머더티 제품이 되어 가느냐 아니면 스페셜티 제품이 되어 가느냐의 관점에서 저는 좀 바라보는 편인데 한 해를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12월이 돼서 12월 마지막 주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건 거죠. 나의 대체 불가능성이 2021년 연말에 비해서 2022년 연말에 더 높아졌냐, 떨어졌냐.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. 첫 번째는 커리어적인 측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의 신뢰 자본이 더 높아졌나 아니면 더 떨어졌나를 생각을 해봅니다.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믿는 사람들,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서 그리고 내 클라이언트들과 함께하는 파트너들 사이에서 나의 신뢰 자본은 더 쌓여 나갔나 아니면 신뢰 자본이 깎여 있나를 생각을 해봅니다. 이 두 가지 측면은 저한테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. 커리어적으로 더 대체 불가능해졌나 그리고 관계적으로 신뢰 자본이 더 쌓여있나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된다면 저는 그 한 해는 성공적인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개 중에 한 개가 만약에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쉬운 한 해가 아닐까. 둘 다 만약에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이거는 뼈아픈 실패한 한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첫 번째 대체 불가능성, 두 번째 신뢰 자본이라면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부분인데 건강입니다. 그래서 매년 연말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고요. 11월 중순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 결과지를 받아봤습니다. 작년에 비해서 어떤 점이 어떻게 됐는지, 크리티컬한 문제는 없는지, 결국은 류전이라는 프로덕트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쭉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점검을 하는 시간이 저는 연말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게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밀려나서 저는 연말에 건강검진을 주로 받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한번 해보죠. 첫 번째는 대체 불가능성, 두 번째는 신뢰 자본, 세 번째는 건강의 측면에서 제가 한번 스스로를 평가를 해봅니다.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이 세 가지로 여행을 가고 또 읽고 싶었던 책, 보고 싶었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의 계획과 희망사항과 꿈 중에서 내년에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를 딱 추려서 정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10가지, 20가지, 30가지 정하면 사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한 해 한 해별로 예를 들면 2023년에 내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 키워드, 그게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무엇인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. 그 한 가지를 딱 가지고 한 해를 살면 그 한 해가 비교적 그 한 가지는 지키는 한 해가 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 10년을 그렇게 살면 10가지를 지키는 10년이 되는 건 거죠. 예를 들면 방식을 바꿔서 버킷리스트를 매년 20개씩 적어요.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달성된 게 별로 없어요. 그렇게 말고 그 20개의 버킷리스트를 1년에 한 개씩의 주제를 가지고 한 개씩에 집중해봐요.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0개, 또 20년이 지나면 20개의 버킷리스트가 달성이 될 수 있거든요. 저는 이 방법이 저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. 그래서 연말에 또 생각해보는 것 중에 한 개가 내년 2023년에 제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또 지금 연말이죠.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연말을 잘 보낼 것인가
또 연말에 우리가 한 번쯤 되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의 12월이 또 알차고 또 의미 있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.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.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지연의 협상스쿨